자,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인데요. 칼폴리포모나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박사님의 의상과 스타일을 만나보니까 네. 온전히 봄이구나를 느끼게 되네요. 네, 네, 네. 다시 또 날씨가 좀 흐려져서 좀 실망스러울까 싶었는데 또 주말에는 또 맑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흐린가 그랬더니 태양이 스튜디오 안에 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 어떠세요? 이런 멘트 어떻게 생각하신 거죠? 공부를 하셨나요? 자, 혹시 식사 중이신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뿌듯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보시면 아유 예뻐라 이런 아유. 말이 막 절로 나오는 교수님이셔요. 어르신 네, 그런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교수님?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계속 마음,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해왔다면 오늘은 약간 겉모습에 대한 얘기, 물론 당연히 내면하고 관련이 있지만 겉모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바디 이미지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디 이미지, 네, 네. 몸이 주는 인상, 표현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네, 네, 맞아요. 한국어로 뭐 번역을 굳이 하자면 신체상, 뭐 신체 이미지 이렇게 될 텐데 딱 바디 이미지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뭐 셀프 이미지라고 하듯이 바디 이미지라고 하면은 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감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내가 어떤 바디 이미지를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바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 주관적인 생각인가요? 그거는 객관적인 생각인가요? 뭐 주관적인 생각이 네, 더 주를 가까워. 이룬다고 네.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적인 생각이 더 강하겠죠. 네, 네. 네. 남자분들 중에서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남들 뭐 장동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매력이 있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지. 괜찮지. 여성분들이랑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네. 내가 여기가 좀 살짝 아쉬운데 아니면 이게 조금 그런 게 이제 자꾸 더 보이게 되고. 여자분들은 부족한 점이 그 점이 보인다면, 먼저 보이죠. 네. 근데 남자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본인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대요. 김용진 씨 혼자 생각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네, 네. 그 주관적인 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되는 게 바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달라지는 양상은 있겠지만 그 바디 이미지라는 거는 뭐 성별을 떠나서 이제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주관적인 네.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더 이제 그 바디 이미지가 신체나 정신 건강과 연결이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성별을 또 막론하고 이상적인 몸무게에 좀 과도한 집착이 생길 때 내가 뭐 몇 킬로그램이 돼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그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음식 섭취를 거부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거식증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신체 건강을 당연히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나 불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자살 사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심리학을 얘기하면서 왜 바디 이미지가 나왔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예가 적절하게 와닿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통칭 이제 섭식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제 음식 섭취와 관련된 나의 어떤 이제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 등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섭식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음식 섭취 거부는 거식증의 한 증상이고 또 반대로 폭식증이 있죠. 그래서 폭식증은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을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증상이 포함되고 또는 이제 그 먹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구토를 일부러 한다든지 내 몸이 정말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로 너무 심한 운동을 해서 뭐 병을 얻는다든지의 증상도 하나의 폭식증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대한 생각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적인 문제하고도 또 신체적인 건강 부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되는 거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왜 사람들이 워너비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워너비를 자신의 실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본성은 그게 아니고 실상은 그게 아닌데 네네. 자기가 되고 싶은 상을 자기의 실체라고 투영을 시키면서 스스로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체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뭐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이해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의 미천한 천성과 본성과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정면으로 목도하게 됐었을 때 그때 사람이 좀 겸손해진다고 그러나 겸손해지고. 네. 네. 지금까지는 다 껍데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요거하고 연관을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워너비처럼 내 몸이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강렬할수록 그러지 못한 현실로 인한 괴리감이나 상처나 네. 또는 우울증 같은 것들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까? 네, 네. 악화될 수 있고요. 사실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네. 현실의 나의 모습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이런 게 현실이구나 하고 이제 현실 자각을 하면서 이제 좀 실망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은 어떤 주제를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데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가 과도해질수록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적절한 비유가 아닐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는 형님께서 같이 사시는 사모님이 형수님이 부부 관계를 하게 될 때 어느 순간부터 옷을 안 벗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부부 관계를 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창피하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같이 사시는 바깥분 남편한테도 보여주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분께서 술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살짝 하시는 것이 네. 내 와이프의 몸을 본 지가 10년도 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는 형수님께서는 본인이 보여주기 창피하다는 그 신체 이미지, 바디 이미지가 네. 그게 본인한테도 상당히 힘든 부분일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보지 못해서 네. 저도 짐작일 뿐이지만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바디 이미지가 나의 어떤 우울감이나 불안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것보단 사실 화면이나 아니면 뭐 사진을 다른 통해서 사람, 네. 다른 사람들의 바디를 더 많이 볼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네. 거울 앞에서 수영복 입고 뭐 아니면 속옷만 입고 있는 내 신체를 구석구석 보는 것보다는 네. 뭐 일상적으로 기사나 뭐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다른 사진들을 이미지를 보면서 잘 갖고 오진. 네, 뭐 네. 특별히 유명하신 분들, 특징이 있으신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랑 나랑 비교하면 못 벗는 거죠. 그런 네. 거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그 다른 사람의 몸을 보는 게 내 몸을 보는 것보다 당연히 더 이제 잦겠죠. 특히나 이제 미디어 발달,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게 네. 또 어려운 일이 아니고 늘 이제 보게 되니까. 근데 그거 다 뿌셔판 사진인데. 네, 네. 어느 그렇다면서요? 때보다. 네. 직접 만나면 또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뭐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이상적인 외모 기준이 그 이제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더 이제 좀 이제
확고해지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이런 게 예쁜 거고 이런 게 뭐 몸이 좋은 거고 이런 게 좋은 몸이고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되는 거구나.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요즘 그 소셜 미디어가 네. 어떤 이제 바디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섭식 장애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에 대한 연구들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게 국한된 게 청소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어른들도 이 시간에 그렇다는 가지고 거죠? 나오신 거 보니까. 네, 맞아요. 이제 제가 딱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외모 문제다라고 하면은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거는 어렸을 때 청소년들일 때 사춘기 겪을 때고 혹은 뭐 그런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젊고 예쁜 아가씨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나이야 어떤 뭐 인종이니 성별이니 그것을 막론하고 외모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령하고도 관계없이. 네. 그래서 연령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중장년기에 이제 신체 변화가 네.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제 엄청 많이요. 네. 이제 하루하루가 다른 네. 느낌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은 이제 멀었어요. 우정아 씨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우정아 씨가 비웃어요. 이해를 못해. 예전에 그랬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김영준 씨가 매일매일 뭐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얘기하실 때 저게 조금 오버하신다. 그리고 좀 엄살이 좀 많으신가 보다. 저는 잘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11년 차 방송이잖아요. 네. 같이 이제 11년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김영준 씨가 11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섭더라고요. 뭐 팔이 안 올라가네.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네, 너무 이해해요. 네, 이제 그런 신체 변화들이 굉장히 몸으로 느껴지고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신체 변화가 외모일 때에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고 네. 또 이제 연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별로 가보자면은 어떤 이제 여성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근육 찌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 혹은 이제 탈모 문제들 혹은 바디 사이즈가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마르면 안 되고 또 너무 살쪄도 안 되고 그런 어떤 기준들 때문에 단지 어떤 이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나 어떤 젊은 여성분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라는 어떤 그러한 이제 사고 방식은 우리 모두가 어떤 부분에서는 삶의 한 부분에서는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하는 건데 그 바디 이미지가 소위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은 패션 잡지, 패션 분야에서도 고용하는 모델분들이 예전에는 다 마르고 기럭지 네. 길고 정말 뭐 그분들이 봤을 때는 완벽한 몸매 비율이어야만 무대에 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버사이즈라고 하나요? 아니면 플러스 사이즈라고 하나요? 네. 그냥 현실적인 분들께서 모델로도 활동하시는 경우 또는 현실적인 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인 분들도 활동하시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해서 좀 현실적이고 다양한 그런 어떤 몸의 형태를 그런 미디어에서 반영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떤 한편으로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뭐 어떤 이제 플러스 사이즈라는 게 어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합됐다기보다는 좀 따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통합이 되어야 되고 갈 길은 멀지만 그 부분 자체는 그 방향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변화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 방향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플러스라는 것이 일반화가 되고 그게 괜찮다라고 어린 친구들에게 인식이 되게 되면 내가 플러스인 경우에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든가 몸을 좀 관리하겠다든가 그런 노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가의 어. 문제로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 물론 건강에 어떤 이제 뭐 의사가 권유를 했다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일반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지금 있는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네, 비현실적인 목표로 이어질 때에는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정말 5살, 6살 아이들도 자기 몸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이어트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네. 이 아이가 이 다이어트라는 것의 의미를 어디서 배웠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와닿았더라고요. 오, 충격적이네요. 5살, 6살, 네. 뭐 10대도 아니고. 네. 그럼 키 안 클 텐데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거는 자- 뭐 부모에서 배운 건 아니고 소셜 미디어 같은 느낌이에요. 네, 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이 조금 그 방향을 같이 하는 질문이 될지 아니면은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이 될지 살짝 혼돈스럽습니다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여쭤보게 네, 되면요. 네. 되게 많은 심리학 관련 전문가 되시는 분들께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가짜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더러는 혐오스러워서 저 자신을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사랑해라라고 주문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투영을 해서 내 몸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몸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시작점입니까?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분에게 받았다면은 그 사랑이 뭔지부터 좀 그분이 생각하시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그게 이제 내가 나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 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이분한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이 좀 더 와닿을지를 좀 먼저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뭐 나를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나 자신을 아껴야 된다, 이 말들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나한테 맞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또 나 자신을 혐오한다는 태도도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닐 것 같거든요. 나 자신을 계속 나는 뭐 평생 혐오할 거야 이는 목표가 아닐 것 같아서 그 이제 나를 저 자신을 들볶는다로 바꾸겠습니다. 네, 뭐 들볶는다의 이유가 있을 음. 것 같아서 이제 그것부터 알아볼 것 같고요. 이제 그 신체 이미지로 옮겨와서는 그러면은 나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상담에 와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내 몸을 이렇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좋게 보이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어느 중간을 찾으려면 좀 탐색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한 단어로 설명되어지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내가 내 바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나한테 딱 맞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이제 좀 그런 부분으로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병인지만 한번 그러면은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가족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허심탄회하게 드리는 건데 들어보시고 저게 살짝 맛이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어느 쪽이신지 1번, 2번으로 1번 살짝 맛이 같다. 2번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어느 쪽이신지 찍어주시면. 불안한데요? 저는 저는 제 몸에 대해서 배가 나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키우신 교육 탓도 있겠지만 남자가 배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고등학교 때 두 그릇 세 그릇은 기본으로 먹지 않나요? 밥 한 그릇 주시고 한 그릇 더 먹겠다 그러면은 남자가 그럼 미련해진다고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키가 그래서 안 컸나? 먹고 싶긴 했어요. 그럼요. 예, 한 그릇 더 달라 그러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커서 그런지 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 몸이 살이 불러간다는 것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용서가 안 되면 해야 되잖아. 근데 네. 또 게을러서 안 해. 네. 그러니까 용서는 안 되고 게을르니까 그거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그 괴리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네. 예, 네. 그게 마치 제가 무기력한 것 같고 의지가 박약한 것 같고 그런 정신 상태들이 몸의 변화가 제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벌어지게 되면 제 일상의 질서가 깨지더라고요. 네. 오늘 박사님이 가지고 오시는 주제에 딱 적합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이 바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신 오늘 박사님의 의도와 딱 맞는 인물이네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몸이 있어. 그 몸을 만들고 싶은데 뭐 의지가 박약하든 게을러서든 바빠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현실로 옮기지는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어. 네. 몸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네. 나는 자꾸 그걸 보면서 괴롭고 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네. 재미없고 네.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1번 전문가의 진단은 어떤가요? 전문가의 진단이 중요해요. 청취자분들의 진단부터 듣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진단은 잠시 후에 듣고 네. 1번 심각한 병이다. 2번 다 그렇게 산다. 어느 쪽이십니까? 다 그렇게 산다. 네, 2번 다 그렇게 산다. 1번 네. 저건 병이다. 어느 쪽이신지 가족분들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와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사례가 조금 더 많다면 저 같은 분들이 많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원 박사님과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닥터 할 때 dr.park.psychologist로 검색하시면 박수원 박사님과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팔로우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하트 눌러주시면 친구하실 수 있고요.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네. 형준이 형님이 상담 순위 항상 1번이네요. 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른 분은 네. 저도 배 나오는 거 싫어서 먹는 거 조절하고 평소에 배에 힘 주고 다닌다는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아무도 안 볼 때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숨 쉬고 네. 서서 다닐 때는 숨 조절해가면서 배에 힘 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긴장감을 계속 네.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준 씨랑 극 공감하신다고 그런 기준이 무너질 때 자신에게 굉장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같은 증상을 얘기하신 분이 계시고요. 선생님 우리 짜장면 먹어요. 내가 정해놓은 프린서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너무 자책감이 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평생 160파운드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일평생 소원이 배 한 번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 네. 와, 네. 선생님 배 나오신 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근데 그만큼 관리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네. 네. 저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저는 움직임이 불편해서 신체 변화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군대에서 몸이 불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대하고 나니까 원래 몸으로 돌아와서 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유를 네. 말씀해 주신 분이 선생님께서는 계시고요. 그런 경우를 당해 본 적이 있으셔서 평소에 조심하시고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겠군요. 그죠. 그리고 심하게 쉬었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살지만 너무 심하게 오버 혹은 언더가 아니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몸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쓸 만한 그런 여유가 마땅하지 않으시다는 거군요. 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이라는 거는 조금 제가 걷어내겠습니다.
좀 많이 노력하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조절이 되지만 안 바뀌는 신체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네. 뭐 골격이라든지 골격, 네. 뭐 하여튼 안 바뀌는 변화가 어려운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또 질문을 주신 그래. 분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질문. 세 분은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각자. 박사님부터 저요? 영상 감독님 박사님 얼굴 클로즈 해주세요. 바짝 당겨주세요.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고 박사님을 일어나 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네. 만족하십니까? 참 어렵네요 그 질문. 질문 저 청취자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그죠? 거기서 무슨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우정아 씨 만족합니까? 네. 네. 저 차례죠? 네. 네. 못합니다. 네. 이번 생에서는 글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주관적이라는 접근으로 갔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괜찮은데 자꾸 성형외과를 가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런 분들은 그분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좀 어딘가가 채워졌으면 좋겠고 달라졌으면 좋겠어서 가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나고 나서 보면 아유 그 전에가 더 낫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안해서 말은 못하지만 다녀왔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거는 봤을 때 내가 네라고 대답했지만 그리고 내가 네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밖에서 보는 또 시선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 몸에 만족을 못 느끼고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어떤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가만히 이제 패턴이 된다거나 반복적인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거나 지나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던 내가 이제 몸무게 뭐 몇 킬로그램 뭐 몇 파운드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뭐 하루에 뭐 음식 섭취량을 뭐 권장 칼로리보다 내가 나한테 필요한 칼로리보다 훨씬 더 낮춰서 먹는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뭐 몇 개월씩 반복돼서 내가 병을 얻었다든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예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때에는 반드시 이제 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모두 해쳐지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 그냥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내 지금 몸 상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좀 살을 빼야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성형외과는 미국에도 많은 거 보니까 미국에도 미주류 많죠. 사회에도 네.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이건 꼭 한국 사람들만 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그거는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아닐까라는 네.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제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참 특히 외모 지상주의가 심하다 이런 말도 좀 듣고는 했는데 딴 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바디 이미지를 오늘 들고 왔잖아요. 네. 네, 그 학술지 중에 이름 자체가 바디 이미지인 학술지도 있어요. 오. 그래서 온갖 이제 바디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바디 이미지는 이제 굉장히 이슈이고 연구 대상이고 어떤 문화권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학술지가 바디 이미지라는 명칭에 있을 정도로 바디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도 그만큼 뭐 강하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느낌은 아닌데요. 네, 우선은 바디 이미지가 이제 주관적인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 상대방하고의 관계 그거를 따지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어떤 그런 이제 기준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거를 남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런 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뭐 살 빼. 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대인관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여자는 이래야 하나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거기서 또 기인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이 이제 듣는 어떤 말씀들이 뭐냐면 아까 이제 성장 환경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이제 먹는 양이나 네. 아니면 그거에 따른 외모에 대한 판단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훨씬 이제 본인의 바디 이미지나 이제 신체상이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를 생각해보면 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밥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받게 돼요. 뭐 어쩌려고 이렇게 많이 먹냐, 또 살찐다. 왜 밥심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 말도 있기는 네. 있지만 그건 또 나이 이제 들면 네, 밥을 많이 먹어야지라는 네. 그런 밥심으로 나이 들면 밥심으로 버틴다 그러잖아. 네,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말도 있지만 약간 이제 어떤 뭐 너가 너무 많이 먹어서 큰일 난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은 것 같고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성형수술 쪽으로 가보면 너 쌍꺼풀 해서 좀 나은 것 같아. 그나마 좀 봐줄만한 것 같아. 아이야.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머니나 뭐 아버지가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막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신체상의 신체 이미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되게 굉장히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들이 네. 이런 말들은 이렇게 이제 남는 말들은 기억에 남는 말들은 친한 사이에서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일수록 친한 사이일수록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칭찬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걱정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자제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네. 아니 그래도 친하고 가족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직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엄마들의 잔소리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보고 형주님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필 두 분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제가 불만족스럽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지금 현재 이분께서는 받아주신 것 같고요. 다른 분이 올려주신 내용. 저는 사춘기 때 내 눈에 내 생각에 여기 하나만 고치면 연예인만큼 예쁠 텐데 평상시에도 예쁘신 거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철이 든 후 그래도 부모님이 이 정도 낳아서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도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거 많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기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라고 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만큼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네.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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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박사님의 결론은 뭘까요? 저는 저의 결론은 방금 말씀해주신 코멘트에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신 네. 그 이제 내가 내 몸에 만족하고 내가 내 외모에 만족하고 이런 것들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만족스러워. 이 느낌이 바로 행복감이고 만족감인 것 같아서 다른 어떤 기준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내 몸에 이제 내 거울을 봤을 때 내 자신에게 느껴지는 행복감으로 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내 몸을 지탱해주는 자신의 몸을 네. 한번 쓰담쓰담 해주는 걸로 네. 네 수고한다 네. 이만큼이라도 감당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쓰담쓰담 해주는 걸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수고했다. 이번 생에서는 다음 생에서는 이렇게 태어나지 말고 금방 배웠는데 네, 키도 학습 좀- 효과가 좀 키도 좀 짧네요. 컸으면 좋겠고 그렇게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저도. 자 오늘도 바디 이미지라는 말씀은 정말 네. 그 생소한 의미였는데 그게 네. 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박사님 말씀 주시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은 내용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